117회 문제 3번 부가세와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및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와 면세에 같이 사용하는 공통사용 제한을 이제 공통 매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에 보니까는 요 매입세액 자료에 보니까 면세 사업에만 쓰이는 것도 있네요. 그죠? 면세에 쓰인 것은 이건 전액 다 불공제죠. 면세와 관련된 이 8매는 매입의 불공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자, 전액 불공제되는 것도 있고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쓰는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세액이 또 500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익이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중에 이미 불공제된 매입세액이 80만 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7, 8, 9월 달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해서 이미 불공제를 당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10, 11, 7, 8, 9월 달 2기 예정 신고할 때 이미 불공제를 당했고, 그 7, 8, 9월 달 2기 예정 신고 때 공통 매입세액을 포함해서 여기 지금 10월 포함해서 7월에서 12월에 매입세액이 500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자, 이 경우에는, 자, 공통 매입세액이 지금 6개월치 공통 매입세액이 지금 500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5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자, 우리가 공급가액 비율로 하는 거니까 지금 총 공급가액은 2억 5천인데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이, 그죠? 면세 공급가액이 5천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억 5천 중에 5천만 원. 이 비율만큼이 6개월 동안 공제받으면 안 되는 금액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 안에 이미 80만 원이 불공제된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이거는 빼고 나머지 금액만 불공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신고할 때는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500만 원 곱하기 50 나누기 250 하시면 요 금액이 100만 원이 나오는데 80만 원은 이미 불공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20만 원만 불공제로 신고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부가가치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들어가시고, 자, 기간은 지금 문제 보시면 언제예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2번에 보니까 생계하서 수치분 중에 면세와 관련된 거는 전액 불공제가 되는 거니까 전액 불공제 사유면은 이쪽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죠. 여기 면세와 관련된 거에 총 8매가 있었죠. 그래서 매입한 금액이 면세와 관련해서 매입한 게 8장에 대한 게 2천이고요. 그럼 이 200만 원은 전액 다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과세와 면세 같이 쓰는 공통매입도 있다 보니까 확정 신고할 때는 정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에선 공급가액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공급가액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불러올 필요는 없고요. 자, 총 공통매입세액이란 것은 6개월 동안의 공통매입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7월에서 12월에 공통매입세액이 500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7월에서 12월에 총 매출액이 2억 5천이다고 1번에 써 있죠.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에 면세 매출액이 5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중에 6개월 동안의 공통매입세액 500만 원 중에 6개월 동안의 면세 매출 비율 20%, 100만 원이 불공제가 되는 건데 이미 예정 신고할 때, 불공제된 금액이 얼마 있대요? 80만 원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 기불공제세액으로 빼고 나머지 20만 원만 불공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그 다음 문제를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저장을 하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장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전액 불공제되는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다가 반영하고 공통 매입세액 확정 신고 때 정산은 정산 탭에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자,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다른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자, 2번인데요. 자, 다음은 2025년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7월에서 9월에 영세월 매출과 관련된 자료이다. 수출 시점 명세서 및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홈택스에서 조회한 수출 시점 명세서 관련 내역이 나와 있고요. 직접 수출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그럼 우선은 자, 부가가치 메뉴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지금 문제 보시면은 7월에서 9월이니까 7월에서 9월로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1번에 홈택스에서 조회한 수출 시점 명세서 관련 자료 내역 보시고서 수출 신고 번호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니까 812, 34, 58, 그 다음에 123, 123, 그 다음에 458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문자로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입력하시고 자, 선적일자는 2025년도 7월 22일로 자, 통화코드는 F2번 눌러서 USD라고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이라고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환율은 1,400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외화 금액은 3만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4,200만 원, 거래처 코드는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작성하라고 했던 게 뭐였었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잘 하시고 닫고.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 기간이 지금 언제죠, 여러분? 기간이 7월부터 9월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진입하시고요. 자, 자료 2번에 보니까 지금 구매 확인서 서류 번호 나와 있고 발급일자, 공급일자 나와 있어요. 요거 보시고서 자, 구매 확인서 눌러주시고 서류 번호 거기 나와 있죠. 대문자로 P KT 2024 그 다음에 07 그리고 31 그리고 555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급일자는 언제라고 돼 있으세요? 발급일자는 2025년도 8월 5일인가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품목은 뭘까요, 여러분? 뭐 전자제품이겠죠, 그죠? 네, 품목은 전자제품. 자, 그 뒤에 그 뒤에 보면 음, 영세생계환서가 또 나와 있네요. 그 뒤에 보면 영세생계환서가 또 첨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은 전자제품 7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품목은 전자제품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거래처명은 거기 영세후 생계환서, 영세후 전자생계환서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으세요? 거기 최강전자라고 나와 있으시죠? 그대로 넣어주시고 금액은 7천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고 저장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잤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 마감해서 홈택스에 전자신고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부가가치 메뉴 안에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1기 확정 신고니까 1기 확정이면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4월 1일부터 그렇죠. 6월 30일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마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감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마감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로 진입해 주시고요. 여기 마감되어 있는 데이터가 나올 거고 자, 제작을 눌러 주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으세요? 비밀번호가 1234, 1234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1234, 1234 그리고 확인해서 이제 파일을 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로 들어가라고 진행하라고 나와 있으시죠? 그럼 홈택스로 들어가서 요 안내 내용은 이제 닫고요. 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로 들어와서 찾아보기 눌러서 자, C 드라이브의 맨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밑에 내려서 그대로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형식 검증하기 1, 2, 3, 4, 1, 2, 3, 4 하고 확인 그리고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하기 여기까지 확인까지 누르셔야지 제출이 완료된 겁니다. 뭐 인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인쇄를 할 수도 없거니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1번인데요. 자, 어진 상사는 올해 2월 1일 국민은행으로부터 1년 갱신 조건으로 마이너스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했다. 올해 말에 마이너스 난 금액이 570만 원 있다. 요 회계 처리하라는 얘긴데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자, 12월 31일자에 자, 우선 보통예금을 자, 마이너스 난 금액이 있죠. 마이너스 난 금액이 570이죠. 자,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연말에 마이너스 났다라는 것은 은행에서 예금을 빌려서 쓴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 보통예금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난 금액이 570이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 570만 원을 금액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이거는 갚아야 되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면 바로 이게 상환이 되는 거니까 바로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 은행 거죠, 여러분 보니까? 국민은행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미국에 소재한 거래처 여기 인사이드 아웃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 매입금 6,025만 원이 계상되어 있대요. 자, 5만 달러인데 환율이 12월 말일날 보니까 1390원이래요. 그러면 5만 달러 곱하기 1390원 곱해 보시면 69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6025만 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925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금액만큼 외상 매입금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된 것이죠. 그죠? 환율 차이로 인해서. 그럼 925만 원만큼 외화 환산 손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자, 갚아야 될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난 거죠, 지금. 요 금액이 925만 원. 그쵸? 925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대변에는 자, 이것만큼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부채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영문으로 조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또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당사는 생산부서의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년도 9월 1일 임대인에게 1년분 임차료 1,8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지급일 1년분 임차료를 특이하게도 임차료 비용으로 안 하고 다 전액 다 성급 비용으로 했대요.
하지만 이게 다 내년도 분이 아니잖아요. 올해 9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9, 10, 11, 12, 4개월은 올해의 임차료 비용이니까 1,8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하게 되면 600만 원은 올해의 임차료지 이게 내년도 성급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비용을 지급하고 다 성급 비용으로 했을 때에는 올해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비용으로 차변에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지금 생산부서에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임차니까 제조 원가로 500번대로 반영하시는 게 맞겠죠? 자, 금액은 60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6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성급 비용으로 이렇게 대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4번인데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이 채권자에게 2%의 대손 예상액으로 추정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한다.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손은 자동으로 설정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또 5번은 올해 4월 15일 날 영업권을 5,400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올해 12월 말에 이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자, 5년이고 우리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4월 15일 날 취득했는데 한 달 미만은 그냥 한 달로 보라고 했으니까 4월을 포함해서 자, 주의하실 거는 자, 5,400만 원 나누기 5 하시면 5년간 생각하는 거니까 1,080만 원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런데 4월 15일 날 취득을 했으니까 올해 9개월치만 사용을 한 거죠. 4월부터 12월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곱하기 9 나누기 12 해보시면 810만 원만 영업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810만 원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4번과 문제 5번은 우리가 자동으로 반영이 가능하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선은 수동으로 분기해야 될 것들은 먼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걸 다 하신 다음에 우리가 자동으로 분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메뉴를 닫을게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하시고요. 자, 특히 대손 충당금 설정에 대한 것은 상단의 대손 상각을 눌러주시면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오죠. 자, 이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금액을 반영하면 된다. 자, 대손 추정률이 1%가 아니라 2%라고 문제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2%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이 숫자가 나오실 거예요. 자, 30만 6,950원이 나왔고, 두 번째 거 바드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충당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략 마이너스가 지금 나왔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그냥 이대로 반영해서 추가 누르셔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대손 충당금을 차변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난 것만큼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직접 하셔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냥 어, 반영을 해서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도 정답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는 게 낫죠. 그죠? 자, 대여금은 설정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문제에서 대여금을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금액을 지워주시고 그럼 요 계산된 금액을 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금액을 결산 반영을 눌러서 여기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이렇게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우리 무형자산 상각비 안에 영업권에다가 자, 얼마를 반영하시면 돼요? 아까 81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영업권란에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다 했고요. 이걸 생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그렇죠.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지만 분기 생성이 됩니다. 추가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또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결산과 관련된 이 문제들 같이 풀어봤습니다.